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7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 원수를 물어본 거죠. 7명의 학생 앉을 때 맨 첫 번째 학생 나이를 할 때 이제 기준 잡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준은 뭐 한 가지가 되겠죠. 비행 들어갈 때 모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기준 잡는 가지수. 나머지 그러면 6명이 있는 거니까 6명을 쭉 나열한 거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6팩토리얼 계산 결과가 얼마인가요? 720인가요? 720입니다 라고 계산해가는 과정. 정답 3번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순열의 원리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원탁에 둘러 토의할 때 교대로 앉습니다라고 돼 있죠.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이제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는 거니까 남자 3명을 먼저 이렇게 나열한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 잡고 2명 나누는 거 2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고 교대로 앉는다는 얘기는 뭐 틈에다가 이제 여학생들이 좀 들어가서 앉으면 되죠. 그러면 3팩토리얼 나열하는 거 있으니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1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교대로 앉는다는 얘기는 원탁에 이제 둘러앉는데 교대로 앉는다는 얘기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니까 뭐 한쪽을 먼저 나열하고 그 틈에다가 상대방을 좀 나열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3명의 후보자에게 1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고요. 기권 부여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무기명 투표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나중에 투표 결과를 조사할 때 이제 3명이 받은 표 개수만 아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전체 10명이 투표했으니까 10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완벽한 이제 중복조합 이론이라는 얘기죠.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중복조합 이론으로 연결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13에 12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되는데 이건 12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이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12가 약분수 6 되겠고 6 곱하기 11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6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복 조합 학습되어 있는지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당식 쭉 있는데요.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앞쪽 부분들은 열심히 해도 x 5제곱 개수 안 나오죠. 1 플러스 x의 5제곱에서부터 1 플러스 x의 6제곱 뭐 이 뒤쪽 부분에서부터 좀 나오겠죠. 10제곱 이 부분에서 맨 처음 이 부분에서는 5번 중에서 x가 이제 5번 선택될 때 다음은 6번 중에서 5번 이런 형태로 해서 쭉 나와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개수가 되겠고 앞에 숫자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거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그리고 뒤에 숫자가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모양들. 그래 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좀 해서 풀이를 좀 해가는 거죠. 그 다음 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11, 그다음에 한 칸 또 이동했으니까 컨비네이션 6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11 컨비네이션 5랑 계산 결과 똑같은 거니까 이걸 계산해 가면 되겠죠. 11, 19, 8, 7 다섯 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5, 4, 3, 2 이렇게 처리해서 일단은 어떻게 좋은가요? 5, 2, 10 소거해주면 되겠고 이거 2가 되겠고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6, 7이 42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42, 4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62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다 전개식에서 뭐 개수를 이렇게 좀 조사해가는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나온 결과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특징을 살펴야 되는데 앞에 숫자가 이렇게 좀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좀 커져가는 것은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도 다 더하기 한 것이 이제 하키스틱 패턴이 된다라는 사실들 자 이렇게 좀 이론들을 좀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A가 F보다 왼쪽에 오도록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죠. A하고 F는 이제 나열되는 순서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A하고 F 이런 것을 어떤 거죠? 이건 같은 문자로처럼 생각을 해가서 나열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열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쪽에 있는 것을 A, 뒤쪽을 이제 F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6개의 문자니까 6팩토리얼 되겠고 같은 문자면 이제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내용. 그럼 720을 이제 2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답은 360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 바른 답.
풀이 원리 같은 문자로는 원리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6개의 문자 0이 있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만든 자연수가 크기 순서로 쭉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대체 몇 번째 수냐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한 자리 숫자 이렇게 만들 때는 이제 5가지 만들겠고, 두 자릿수 만들 때는 맨 좌표는 5에다가 다음에 6 이렇게 만들겠고, 세 자리 만들 때도 5에다가 6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이것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5에다가 30에다가 30에 했으니까 180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네 자리까지 만들어야 되네요. 5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와, 그러면 여기다 또 6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잖아요. 6, 8, 48, 6, 6은 1080 이렇게 쳐야 되겠죠. 와, 그럼 이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215 이렇게 쳐야 되니까 1295가 되는가요? 1295 가지수가 되겠고, 그 다음 번째 나오는 게 100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95 그 다음 번째 1296번째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채곡 개수를 뭐 전부 다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맨 처음에 이제 0이 오면 안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 이걸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출발해서 B 지점 거쳐서 B 지점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재단 거리로 가는 가지수를 물어봤습니다. A에서 P로 갈 때는 이게 가로 2번, 세로 2번 가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을 좀 신경 써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갈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으니까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역시 이렇게 나누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4가 하나 지워지면 3이 6 곱하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5, 4, 20에 또 10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가지수는 60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틀 P까지 가는 거, P에서 또 B까지 가는 거 각각 가지수를 구해서 곱하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지수를 구해갈 때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을 이용해서 구해간다. 이 사실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동심원 4등분해서 8개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8가지 색이죠. 모두 사용 칠한다라고 돼 있을 때 경위수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한 개 여기 한 개씩 칠하겠죠. 8가지 색이니까. 요거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 회전 변환. 일단 8가지 색을요.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안쪽에 원이 있고 바깥쪽에 원이 있으니까 8가지 색 중에서 일단 4가지 색을 좀 골라서 그 색을 좀 어딘가 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안쪽을 이렇게 칠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회전에서 같은 거니까 원순열이죠. 3팩토리얼 이런 부분들. 요거 원순열 생각해 가는 것이 좀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색을 이제 바깥쪽에 칠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순열 할 때 안쪽에 이미 이렇게 뭐 기준을 잡아서 회전 이제 기준 잡는다는 얘기는 회전 안 시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 다음 바깥쪽 칠할 때는 4팩토리얼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숫자가 커지겠는데요. 8, 7, 6, 5 이렇게 좀 처리돼서 곱하기를 해가지고 4팩토리얼 나눠야 되는데 여기 좀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 이제 8, 7, 6, 5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팩토리얼 6 이렇게 또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 8, 56 곱하기 여기가 이거 30에다가 6 이렇게 처리했는데 뭐 3은 나중에 곱하는 게 좋겠죠. 6, 6은 36 에다가 5, 6, 3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 6, 18에다가 3, 3은 9 이렇게 되는가요? 5, 3, 3은 9, 1008 이렇게 되는가요? 재밌는데요. 10080 이런 형태 정답 5번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산은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고요. 맨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8개 중에서 4가지 색을 골라서 칠을 먼저 안쪽을 한다. 뭐 바깥쪽으로 하든 안쪽으로 하든 뭐 그 한 곳을 칠할 때 이것은 원순열. 그 다음 다른 곳을 칠할 때는 원순열이 아니다. 그냥 여기 순열이죠. 순열. 이렇게 앞쪽에 이제 원순열에 가면서 이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순열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좀 정확하게 풀어가는 아이디어를 기억해가면서 학습해 가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1 플러스 x의 세제곱 전개도 해야 되고 그 나온 거랑 또 다시 4제곱이랑 또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x제곱의 상수 x의 x, 상수의 x제곱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는 이제 상컨비네이션이 x제곱. 개수니까 x는 상컨비네이션이면 쓰면 되겠죠. 상수항은 4컨비네이션 0에다가 x는 0이고 그러면 2가 4제곱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는 내용. 상 곱하기 4컨비네이션은 없는 거고 여기는 16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48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 하나. x개수 구하면 상컨비네이션 1 되겠고 여기는 또 4컨비네이션 1에다가 x 한 번에 2가 3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3, 4, 8 이렇게 계산돼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2 곱하기 8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예요? 8, 2, 8이 16, 96 이렇게 되는 거예요. 96 이렇게. 상수항은 뭐 1이니까 이거 안 써도 되겠죠.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x제곱이니까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겠고 2가 또 두 번 이렇게 그럼 6 곱하기 4 이렇게 쳐서 24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더할까요? 이렇게 좀 더할까요? 그럼 이제 100에다가 120 되겠고 그 다음에 48 이렇게 쳐면 되겠죠?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168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끼리 이제 나중에 또 더 곱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걸 전체 전개할 수는 없고요. 제곱되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조사해서 각각을 이제 구해서 이제 곱하게 풀어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이제 논리적인 절차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두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쭉 줘야 되는데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일부 좀 규칙에서 살짝 좀 어긋나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러면 원리들을 정확하게 잘 학습했는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1 플러스 x의 10제곱 전개해주면 10 컨비네이션 0 플러스 10 컨비네이션 1 x 10 컨비네이션 2 x 제곱 10 컨비네이션 3 x 세제곱 이런 형태로 쭉 가는 거죠. 10 컨비네이션 10 x 10제곱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려면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10 컨비네이션 0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1 플러스 10 컨비네이션 2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3 해서 쭉 가겠고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9 플러스 10 컨비네이션 10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를 보니까 2에서부터 1이 또 1이 저 규칙에서 부호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럼 여기만 구하면 되죠. 또 이제 또 10이 없네요. 요만큼 부분이 똑같은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알 수 있는 부분부터 하면 되죠, 뭐. 근데 부호가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10 컨비네이션 2 빼기 10 컨비네이션 3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4에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9 이렇게 처리해주거든요. 이항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플러스 10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10 이런 형태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을 구해갈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뭐 1이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뭐 플러스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또 1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결과가 나온 건데 앞에 또 여기 하나 더 있죠. 요건 뭐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요 계산 결과 자체가 8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도 10 컨비네이션 1 이 부분들이 10인데 요걸만 더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 18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식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주고 그 나온 식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니까요. 이런 아이디어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탁에 상철이와 기태를 포함한 8명이 둘러앉으려고 합니다. 기태 사이에 2명 이상이 앉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2명 사이에 그럼 6명인지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2명 사이에 2명이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게 되면 하나, 둘, 셋, 4명이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마주보고 앉게 되면 이제 3명. 이렇게 방법은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상철이가 먼저 기준을 이렇게 딱 잡는다고 생각하면 1 곱하기 그 다음에 기태가 앉는 방법인 왼쪽 오른쪽 두 군데가 있겠죠. 두 칸 떨어져서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6명 쭉 나열해 가면 되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좀 해도 되겠죠. 원래는 6명 중에서 2명 골라서 2명 나열하고 또 4명 나열 이렇게 되면 순열의 순열 이거 6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또 기준 잡아서 하나 반대편이니까 자동으로 하나 그 다음에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아이고 뒤에 6팩토리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은 계산 결과는 3 곱하기 6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20 곱하기 3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3, 7, 21, 60 이렇게 되니까 2165번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에 이렇게 2명 이상 앉는다라고 되는데 6명이 앉는 방법이 뭐 2명, 4명 이렇게 틈을 두거나 셋 틈을 두거나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림 모양 주어진 정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사과, 배, 오렌지 세 종류 과일 중에서 10개를 선택해서 과일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다. 만드는 방법 물어봤죠. 일단은 뭐 과일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과일 들어간 개수들의 합이 10입니다. 해서 만들어 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소한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뭐 자연수 순서상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프라임에서 일씩 주어진 값에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치환하게 되면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 이런 결과 자체가 7 이렇게 차려지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의미하는 정수가 되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 거래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완벽한 중복 조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9 컨벤션 7은 9 컨벤션 2 이렇게 차려지면 되는 거니까 8이 또 2로 약분돼서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지수는 4, 9, 36 36가지입니다라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바구니 만드는데 같은 종류 과일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니까 개수만 이렇게 조사해서 이게 이제 10개 되게 됩니다라는 아이디어. 이렇게 이제 자연수 순서상 형태로 돼서 이제 치환한다는 부분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면서도 또 이렇게 살짝 응용돼가는 부분들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빨간 구슬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다가 남김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3개 이하가 되게 넣어야 되나요? 넣는 경우 수를 물어봤습니다.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구수를 먼저 좀 3개 이하가 되게 먼저 나눠놓으면 되죠. 3, 2 이렇게 빈 상자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고 3, 1, 1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3개짜리가 없게 되면 뭐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누면 되나요? 나누는 가지수가 뭐 세종일밖에 안 되나요? 구수를 나눠서 이걸 이제 상자에다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넣는 가지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6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같은 문자 나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3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뭐 12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주어진 상황들 뭐 이렇게 조건 붙어 있을 때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지금 이제 뭐 3개 이하돼 있을 때는 일단 구술 자체가 뭐 똑같은 건 구술이니까요. 개수만 중요하죠. 개수 자체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분리해 놓고 그 분리된 부분들을 상자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6개의 문자 있습니다. A, A, B, B 겹치는 문자가 있네요. 일렬로 쭉 나누는데 같은 문자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이웃하지 않도록 이게 풀이 원리는 이제 상대방, 이웃해도 관계없는 상대방을 이제 먼저 나열. 이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같은 문제가 이제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서 좀 곤란한데요. 일단 그래도 기본 틀 지켜야 되니까 CD를 먼저 이렇게 나열 2가지 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뭐 A를 나열한다고 치면은 A가 갈 수 있는 거지 세 군데 중에 2군데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3 컨비네이션이 골라서 A 이렇게 좀 나열됐다고 치면 이때 이제 B가 들어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되죠. 5군데 중에서 또 2군데를 골라서 B를 좀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때는 이제 뭐가 중요하면 하나, 둘, 세 종류 골라서 AA가 이렇게 좀 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세 종류 이렇게. 이때는 이제 반드시 이곳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죠? B를 좀 대입하면 되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이렇게 나머지 문자를 좀 집어넣겠다. 이런 방법. 요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생각해가는 것이 좀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계산은 뭐 2 곱하기 3 곱하기 여기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는 60 이렇게 돼서 깔끔하게 좀 끝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얼마인가요? 6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24 이렇게 해서 또 뭐 계산은 어렵지가 않죠. 84 이런 형태에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큰 틀의 기본 원리 상대방인 이웃해도 관계없는 걸 먼저 나열한다. 그래서 이제 CD를 좀 먼저 나열해서 이제 2가지 이렇게 처리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틈을 넣을 때 이웃하면 안 되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빠진 부분들 위에만 계산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자가 1개가 아니라 2개라서 먼저 나열하는 이 A 부분에 둘이 이렇게 이웃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요걸 좀 기억해가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대신 B를 거기다 반드시 넣은 걸 이제 이런 규칙을 좀 이해해서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실수 함정처럼 좀 돼 있는 부분들 실수하기 좀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기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중복으로 해서 5개를 좀 일렬로 나눌 때 보기 조건 성립하도록 나열하는 가짓수를 물어봤습니다. A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고요. 양 끝에는 대문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문자라는데 양 끝에 대문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대문자는 아직 x, y가 있으니까 오늘 가지수 두 가지 해서 양쪽 끝을 나열하면 되겠고요. 안쪽 이제 3개 부분들에서 이제 이 5개 문자를 열심히 나열하는데 a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 가지수 5의 세제곱에서 a가 없는 부분들 4의 세제곱 이렇게 좀 빼주면 되죠.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면 되겠습니다. 결석이 잘 됐나요? 이렇게 좀 중간 부분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는데 뭐 한 번 나올 때, 두 번 나올 때, 세 번 나올 때 다 구하기 힘드니까 전체에서 나오지 않을 때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25에서 64를 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61이 되나가요? 이렇게 쳐야 되니까 24, 4, 244가지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내관한 내용. 순간적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좀 여사건 형태 반대되는 경우 이렇게 아이디어를 살짝 냈으니까 이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순서성 계수를 물어봤습니다. xy가 0이 아니다. 열심히 풀어갔는데 0이 아니다 되면 되겠고 요거는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겠죠. 절대값 부분들은 뭐 너무 쫄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건 뭐 그냥 열심히 우리가 x, y, q 이렇게 해서 10 풀고 뭐 2배 해주면 되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0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치환해야 되겠죠. 이렇게 x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는 이게 0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Z는 그대로 Z 이렇게 되고 1, 2개 뺐으니까 8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나중에 X는 이제 절대값이 돼 있으니까 숫자가 정해지면 이제 값이 2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여기 이미 1을 줬으니까 0 될 일은 없으니까 뭐 1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개씩이니까 이런 거 계산은 2 곱하기 X, Y 파트 부분을 이제 2 곱하기 주면 되고 일단 중복조합 이론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4 곱하기 여기는 11의 10 콤비네이션 8은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4 곱하기 5, 9, 45 이렇게 되죠. 45, 4 곱하기 4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에 18, 18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문제에서 뭐 절대값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낯설 수 있는데 큰 틀은 이제 부정방정식 모양이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을 이제 자연스럽게 좀 떠올려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고 원래 이제 절대값이 돼 있으면 이제 각각의 문자가 0 되게 되면 다른 때는 이게 뭐 2배 해주면 되는데 0일 때는 2배가 안 돼서 사실 어려운데 기억 조건이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죠. 쉽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쨌든 주어진 상황 뜻 파악해가는 부분들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뜻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x집합은 6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보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크기 순서가 좀 다 정해져 있는데요. F3이 기준이 되어 있네요. 큰 쪽이 1, 4. 그럼 F3을 기준으로 해서 F1하고 F4는 좀 큰 쪽에 대응되어야 되겠고 F2하고 F5는 또 이제 작은 쪽에 대응되어 있고 뭐 이런 거죠. 기준을 해서 숫자가 뭐 겹치고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고요. F6은 또 자유네요. F6은 자유 자유스럽게 대응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한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시켜 가야 되는데 3이 대응될 때 작은 쪽에 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은 안 되겠고 2 이렇게 좀 대응되는 경우 그러면 1, 2, 3, 4, 5, 6에서 3이 3에 대응되는 경우 그럼 이쪽에 1개에 4개, 2개에 3개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6에서 3이 4에 대응되면 3개, 2개. 이거 대칭구조모이 되겠네요. 1, 2, 3, 4, 5, 6에서 3이 이제 5에 대응되는 거 줬으면 1개, 4개. 이거는 뭐 앞에 좀 열심히 구해가지고 2배 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이제 대응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하고 5 부분들은 좀 작은 쪽이니까 이때는 뭐 대응될 수 있는 것은 2하고 5 부분들은 이게 뭐 한 가지밖에 없죠. 1 곱하기 1 처리하면 되겠고 다음에 4 이게 얼마죠? 1하고 4였나요? 1하고 4는 4가지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은 자유니까 6가지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죠.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는 역대 작은 쪽이니까 2 곱하기 2 대응되고 뒤에는 3 곱하기 3 대응되고 그 다음에 F6 자연수계 이렇게 대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이렇게 구하고 이제 전체 2배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16 곱하기 6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96에다가 216 이렇게 되는 내용. 그러면 90이니까 312가 되겠네요. 그래도 최종 답은 그래도 곱하기 또 2를 해야 되죠. 그래서 624까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624, 3번 바른 답이 되겠죠. 요거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우세의 원래 본래 문제 형태들이 원래 이런 거죠.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 좀 살짝 정리해서 3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3을 중심으로 해서 3이 이제 2 될 때, 3 될 때, 4 될 때, 5 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봤고요. 나머지 개수 자체가 지금 이제 작은 쪽에 두 개, 큰 쪽에 두 개를 대응시켜야 되는 거니까 대칭 구조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한 개, 네 개나 네 개, 한 개나 좀 똑같아서 이제 곱하기 하는 순서만 좀 바뀔 뿐이지 똑같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처리가 되면 두 개 부분만 좀 그냥 꼼꼼하게 잘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효율적인 연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펜 다이그램에다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꼼꼼하게 잘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더하기에서 10 되는 것은 중복조합 이론인데 오히하 조건이 많네요. 어이구 C도 사이에 조건이 많네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뭐 수 구성을 찾아서 하면 돼요. 수 구성을 좀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ABCD에다 배치해가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뭐 5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5 개수가 좀 많으면 2개까지 되겠죠. 5, 0, 0 이런 구성으로 해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A만 가는 거니까 이건 뭐 궁극적으로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내용. 5, 4에 5를 좀 쪼갰으니까 1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 구성 찾을까요? 5, 3, 2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하나를 더 쪼개서 더 줄 수 있는 거죠. 5, 그 다음에는 2, 아이고 3에 1, 1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 3, 2, 1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아, 참 썼네요. 2, 2, 1이죠. 하나를 좀 줬으니까 2, 2, 1 이런 형태 됐죠? 자연스럽게 더 이상 안 되겠죠? 5가 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5란 부분들은 A, B에 줘야 되는 거니까 이 5란 부분들은 A, B에 줘야 되는 거니까 뭐 두 가지 처리해주면 되고 요거를 그럼 이제 나머지 하고 C, D에 좀 줘야 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다르니까 6가지에서 이제 12가지 되면 되겠고 여기도 2가지에다가 6가지에서 12가지 되면 되겠고 두 가지 요거는 나열 가지수가 3가지가 되죠. 6가지 2가지에 3가지 6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6에 37 해서 이제 끝나겠네요. 근데 다 조사해야 되나요? 그러면 5가 없는 경우 4가 이제 2개까지 나올 수 있죠. 4, 그럼 8에다가 2, 0, 그러면 4, 그 다음에 2를 나눠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4, 이거 하나 줄여갈 수 있죠. 4, 3, 그 다음엔 아예 또 숫자를 크게 하면 3명까지 되네요. 뭐 4, 3, 2, 1 이렇게 또 개수 늘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다 되는 거야. 4, 2도 있네요. 더 이상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이거 힘드네요. 요거를 이제 나열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이 4라는 숫자가 됐으니까 모든 문자에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 연수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12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또 더 나누니까 6가지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12가지 여기는 그러면 24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으니까 4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될 것 같습니다. 계산 힘든데요. 이렇게 지면은 20에 30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50, 58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숫자를 더 줄여야죠. 3, 3, 3, 1, 그 다음에 3, 3 하나 줄여서 2,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낮춰주니까, 이거 끝이네요. 다행입니다. 이건 4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6가지가 되겠죠. 1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8에다가 37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됐습니까? 105가지가 되는가요? 105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답이 돼.
이게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건 맞겠죠. 5 이하, 4 이하 이렇게 좀 조건들이 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제 구성을 찾아서 좀 했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나중에 또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풀이를 더 좋은 아이디어로 풀이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자의 조건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 조건에 충실하게, 일단은 가장 큰 수부터 최고곡 이렇게 나눠서 계산했으니까요. 이런 연습은 뭐 평상시에 연습장에다가 펴놓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어떤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연습이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효율적인 풀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X집합, Y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대응 개수를 물어본 거죠. 점점 커져야 되겠고, 합이 짝수가 돼야 되네요. 짝수가 되는 방법은 짝 더하기 짜고 홀 더하기 홀밖에 없으니까 1, 3, 5, 7. 홀수들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되겠죠.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골라서 둘을 이제 홀수에 좀 대응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두 숫자를 고르게 되면 자동으로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대응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짝수들이 3개가 있으니까 3개에서 또 2개 고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에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7 곱하기 7 해서 대응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가는 과정. 6 더하기 3이니까 9 곱하기 되겠고 7, 7이 49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래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9, 9, 81에다가 4, 9, 36 이렇게 되니까 441까지가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441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과정.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렇게 지금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원소만 선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응되는 조합의 원리를 좀 이용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짝수가 되어 들어오니까 짝수에서 2개, 홀수에서 2개 골라야 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살짝 분리해서 처리해가는 이런 과정, 논리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험고시형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3개, 5개, 6개가 있습니다. 구분되지 않는 상자네요. 이게 좀 중요하죠. 규칙에 따라서 나눠 담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색은 또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빨간 공을 담지 않은 상자가 2개라는 얘기는 빨간 공을 그러면은 2개, 1개, 0, 0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배치를 하라 이런 얘기죠. 담지 않는 상자. 파란 공은 담지 않은 상자가 하나가 또 담으면 안 되니까 3그룹으로 나눠라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3개로 나누게 되게 되면 311, 311 그럼 5가 되고 0 이렇게 나누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2210하고 이렇게 뭐 큰 틀에서 2가지 방법으로 해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공도 이것도 되네요. 6개 공인데 그러면 3210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4110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2220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좀 고려해야 될 게 좀 많네요. 와.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구분되지 않는 상자에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제일 많은 노란 공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 공을 3, 2, 1, 0 이렇게 담는 이 가지수 자체는 한 가지가 되죠. 왜냐면 이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담으면서 개수가 좀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상자가 구분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란 공을 담는 가지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파란 공을 열심히 담으면 되겠죠. 근데 뭐 모양 자체가 3, 1, 1 두 개 똑같고 하나 다른 거니까 뭐큰 틀에서 2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게 좀 담는 가지수를 구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상자 구분이 다 되는 거니까 이걸 중간에 나열하면 되죠. 4팩토리얼에 나누기 2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2개, 1개를 좀 담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3 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이게 약분되니까 24 곱하기 12 이렇게 쳐야 되니까 12, 12, 144에 또 2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288까지 이렇게 좀 쳐야 되네요.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4, 1, 요게 여기서부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4, 0, 1,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일단 담는 가지수는 한 가지인데 일단은 이렇게 당겼을 때 중요한 것은 1, 1 이상자는 아직도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걸까요? 3, 1, 0 요걸 좀 담는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가요?
일이 지금 이쪽에 하나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일이 좀 오는 경우. 일이 이제 하나만 오는 경우 1, 3 올 때랑 1, 0 올 때랑 이런 경우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이 올 때가 있네요. 와, 그럼 이제 3, 0 이런 부분 올 때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요게 이제 나머지 두 개 부분들이 3, 1 빼고 나면 1, 0이니까 1, 0에 0이 이렇게 좀 담기죠. 두 가지가 되겠고, 여기도 그러면 이제 1, 0이었으니까 3, 0에 0, 3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1, 1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지금 3, 0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차피 또 한 개에 담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가지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다섯 가지를 담겠고,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 공을 담으면 이제는 상자 구분이 다 되는 거죠. 이제 1, 3 이렇게 담겼으니까 상자 구분이 여기 이제 구분 안 되는 부분들에 서로 다르게 담겼으니까 상자 구분이 되니까 1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 1이 이렇게 담기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 0, 0, 3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아직도 상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상자 구분이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와, 이제 여기다 또 빨간 공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빨간 공이 이제 이 일이 둘 다 여기 오게 되는 경우는, 이거는 그냥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처리되어 있고, 여기 뭐 0, 0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하나가 올 때는 1이 올 때랑 2가 올 때랑 그럼 0이 오는 걸까? 이건 뭐 그냥 어차피 한 가지에다가 여기가 있네요. 어느 쪽에 담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안 담고 이쪽에 담는 경우도 이제 2라고 1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7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기는 이제 60가지에다가 여기가 그럼 이제 14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면은 74 이렇게 되겠고, 요거가 이제 또 다시 맨 처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3, 1, 0 가지고 2, 2, 1, 0 가지고 해야 되니까 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얼마가 됐습니까? 148가지? 148가지에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2, 0. 이것도 또 어렵네요. 여기 2, 0 이렇게 되는 이야기. 아직 상자 3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다가 좀 담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1, 1, 0 이런 거 좀 담는다고 생각해주면 어떻게 겠습니까? 이곳에 1이 이렇게 좀 오게 되게 되면 310이 좀 이쪽에 좀 이렇게 담기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담기는 순간 이쪽은 애초부터 구분이 되는 상자였고 이쪽도 담기게 되니까 상자 구분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빨간 공을 담는 거니까 이건 4 곱하기 3면 12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곳에 0이 온다든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113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또 3이 올 때도 110 이렇게 오는 거니까 아직 상자 구분이 두 개는 상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상자 두 개는 이제 구분이 되고 여기는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상자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위에서 이렇게 계산 여기 열심히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이제 7가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4가지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빨간 공을 담는 가지 7가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26가지가 되는가요? 26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근데 이제 요거 가지수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얼마가 돼? 52가 이렇게 가지수가 되는가요? 됐습니까? 52. 둘을 더하게 해주니까 이게 딱 200인데요. 200 이렇게 처리됐고 288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488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 구한 거 맞나요? 와, 제가 좀 이게 좀 낫겠죠. 노란 공을 기준으로 해서 노란 공이 그 가장 많은 가지수가 개수가 이제 다 다를 때 이게 6개가 이렇게 아름답네요. 그죠? 2개가 있는 경우 때 3개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아마 이런 취지를 낸 것 같습니다. 6개 노란 공을 기준으로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공 처음에 담는 건 괜찮은데 이 조건이 2개가 좀 같은 상태에서 개수 많은 것들을 담는 게 좀 더 불편할 수 있죠. 분류 자체를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큰 틀에서 3가지로 좀 분류해줘 갖고요. 그 다음에는 뭐 5개짜리는 큰 틀에서 한 번 계산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구성 자체가 이렇게 같은 게 이제 2개 있고 나머지는 다른 게 있으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 부분들을 또 고려해야 되겠고 꼼꼼하게 또 따져야 되는 부분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 수능 4점짜리 문제 형태의 스타일인데 어쨌든 학교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와서 상당히 힘든데 어떻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험고 20번 논술형 마지막 문제. 매우 까탈스러운 문제인데요. 제가 설명한 부분들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또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문항들, 아이디어 있는 문항들 몇몇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하면서 실력 쌓는 계획이 되길 바라면서 수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